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해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5월 특집 방송이죠. 이제 5월은 대전환에 대한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4월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핵심 섹터,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주의 이 시장이 다가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섹터를 잡으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송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송 전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진짜 주식을 보통 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3월 달도 그렇고요. 사실 1월 달부터 계속되긴 했는데 4월 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밴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전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혼자 매매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이제 이쯤에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밴드방에 대한 QR코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요. 5월의 대전환, 사실은 전 대상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대상승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릴 만한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의 QR을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 5월 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저는 당당하게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실상 코스피가 거의 이제 7,000피를 향해 가고 있죠. 7,000피를 향해 가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 현재까지는 코스피의 강세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왜 우리가 지금부터는 코스닥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느냐? 그건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하는 거는 5월 5일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녹화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현재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지속적인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신고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지금의 시장은 코스닥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를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코스피의 상승이 사실상은 불안정한 상승이기 때문이죠. 이게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가 누구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좋다, 역사적인 신고가, 사상 최초로 이제 시가총액 6천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나와봐야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건 누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북한을 예로 들면요. 북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아니면 우리가 최고 지도자라든지 이제 좀 그 상위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몸무게가 매일같이 이렇게 10kg씩 증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밑에 나머지 서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도 정현적이 없던 시장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고 있고 사실 코스피에서 다른 섹터들은 다른 기업들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만들어낸 코스피가 뭐한다?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최근에도 무너졌던 게 뭡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런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로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또 다른 악재가 나와버렸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아버린다. 그럼 다른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올 때 이거 대장이 죽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동생들, 밑에 있는 이제 이 후발주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와도
코스피에 대한 상승을 베팅하기에는 너무 뭐다. 코스피를 견인한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코스피에 접근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여기가 이제 올해 1월이거든요.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수급이죠. 그럼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코스닥의 수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어요라고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비중으로만 봤을 때도 이미 거의 한 2배에서 3배는 증가했으니까 언제? 올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으로. 그럼 왜 과연 시장은 코스닥에 주목을 하는가? 외국인은 왜 과연 코스닥을 사고 있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코스닥이 지금 뭐다? 기회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2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최근에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이걸 경신하는 동안에 코스피도 그나마 신고가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뭐 한다? 코스닥은 몇 년째? 30년째라는 거예요. 30년째. 30년째 1000포인트를 제대로 위에서 놀지 못했어요. 사실 최근에서야 1000포인트를 돌파했지 전형적으로는 600, 700, 800 이 구간에서 놀았던 게 코스닥이라고 하겠죠. 지금 전형적인 뭐다? 시가총액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약 7배는 코스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얘기했죠.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증시가 좋다라는 거는 북한처럼 특정 고위직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잘 가고 나도 잘 가고 다 같이 성장하는 시대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증시가 좋다라는 표현은 결국엔 코스닥도 같이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코스닥에 대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금 이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최근 코스닥에 대한 이 뉴스죠. 이제 1200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26년이다. 26년. 그러니까 1200도 과거에 이때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때 이탈이 나오고 나서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1000을 돌파하지 못했고 또 30년 만이니까 정말로 굉장히 크게 돌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론자의 입장으로서 이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돌파가 왜 굉장히 의미 있느냐? 자, 보면 코스닥의 이 돌파가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 무너졌던 거에 대한 돌파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에도 나왔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도 닷컴 버블 당시에 무너졌어요. 무너졌고요. 26년 만에 처음 돌파가 나왔어요. 처음 돌파가. 26년 만에 처음 돌파가 나오고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몇 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의 한 5배는 올랐어요. 5배. 물론 코스닥이 지금 5배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이런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상승, 과거의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요. 기대감으로만 갔던 시장이고요. 지금은 뭐도 받쳐줍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지금 이런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고 하면 코스닥도 사실은 3배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정확히 3배는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3,000닥. 이거는 정말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자산 2.4배, 2.6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코스닥 무조건 갈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정부도 뭐 한다? 정부도 연기금도 그렇고 국민성장펀드도 그렇고 자금을 코스닥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보고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 정책을 내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연기금도 그렇고 국민성장펀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주체들이 제한되는 게 뭐다?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무제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 기업이 뭐 부채는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지만 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연기금의 자금이에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사실상 뭡니까? 재무가 불안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나 국민성장펀드, 이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 자금이 들어가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되는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풀겠다가 뭐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하반기에는 이제 엄청난 연기금도 그렇고 국민성장펀드도 그렇고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시장은 코스닥을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코스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와 달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다? 우량주예요,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주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뭐 테마를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로 엮는 게 있는 거지. 사실 테마보다는 이 코스피는 뭐다? 그냥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실적 기반의 종목이 올라가냐? 아니에요. 코스닥의 실적이 좋아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처럼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라는 게 나와야 돼요. 테마. 그래서 테마가 없는 코스닥은 절대적인 상승이 안 나온다 보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 즉 우리가 앞으로 이 하반기 코스닥에서 노려야 될 건 뭐다? 이제는 테마주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테마주. 그래서 5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넣어야 될 거는 실적주도 좋지만 하반기에 대한 상승의 기대는 테마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테마를 지금부터 사야 되느냐? 어떤 테마를 살 것이냐? 이 테마, 어떤 테마를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하게 올랐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제 대한강통신이라는 테마죠. 대한강통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 5,400%의 상승이 나왔어요. 339원짜리가 22,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습니다. 2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0만 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수억이 되는, 수십억이 되는 상승률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테마주에 대한 상승폭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몇 년에 걸쳐서 갔느냐? 아니에요. 고작 9월.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1년도 안 된 사이에 대한강통신이 올라왔습니다. 왜? 테마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대한강통신은 어떤 테마를 등에 업었느냐? 대한강통신 아까 얘기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중요하다. 대한강통신 보면은 지금 3년 연속인가 5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 근데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대한강통신이 누구랑 연결돼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사실 중요한 거는요. 대한강통신이라는 기업은요. 엔비디아에 어떠한 걸 공급한다든지 납품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아무 이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대한강통신이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가져가기 시작하느냐? 엔비디아가 지금 맞춤형 칩, 이제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죠.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약 3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광반도체에 대한 부분, 코이런트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시장에 뭐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광통신 테마. 광통신 테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뭐다? 엔비디아가 이런 마벨도 그렇고 루멘텀도 그렇고 코이런트에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뭘 대한 기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광반도체. 기존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GPU 관련된 이런 부분. 기존에 사실 우리가 이 현재는 그냥 전기를 통한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였다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다? AI에 대한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죠.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화가 되면은 발열도 너무나도 심해질 거고요. 이 너무나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송 속도도 한계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도 너무나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의 물리적인 한계에 지금 사실 다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엔비디아 해법이 뭐다? 빛을 이용하자, 빛을.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고속 일단 가능하겠죠. 발열도 없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로 이동한다?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게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광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분명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업도 뭐다? 엔비디아에 뭐 납품했다라든지 이제 그 통신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뭐 파트너로 선정했다든지 그런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뭐예요? 엔비디아가 HBM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이 AI에 대한 강한 상승장을 만들었던 거에 대한 기대처럼 통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뭐까지 붙어버립니까? 광통신인데 앞에 대한민국의 대한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테마주를 만들 때 뭐뭐 코리아가 붙으면 진짜 잘 갔어요. 뭐뭐 코리아. 뭐 EM 코리아라든지 코리아 ENM이라든지 코리아 뭐 서키트 코리아가 붙은 기업들이 한 번씩 테마를 붙으면 굉장히 잘 가요. 왜? 그냥 우리나라 그냥 코리아가 붙었기 때문에 대장주다. 이런 이제 심리가 강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광통신 테마를 엔비디아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엔비디아가 광통신 테마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부터 5월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광통신 테마겠네요 라고 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지 이런 테마주가 엮이면은 크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거지 이걸 사라가 아닙니다. 왜? 광통신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뭐다?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몇 배? 최대 1100%예요. 지금 심지어 대한광통신이 못 올랐어요. 대한광통신의 상승폭이 지금 한 달 동안 174%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다른 종목들, 이노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1100%, 400%, 5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미 광통신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올라간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광통신 관련되는 테마의 섹터주를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 있습니다. 이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통신이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밴드방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수하면 되지 현재 이런 것들을 추격 매매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건 뭐다? 엔비디아. 결국에 뭐라고요? 땡큐 엔비디아. 시장은 엔비디아와 엮였을 때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HBM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지만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엔비디아를 통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젠슨왕 CEO가 언급할 때마다 양자 컴퓨터가 움직였고요. 젠슨왕 CEO가 언급할 때마다 없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우리가 광통신도 안 볼 거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가 노리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노리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무엇을 노리기 시작했느냐? 엔비디아가 노리는 거는 바로 유리기판이다. 유리기판. 실질적인 현재 유리기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정부가 아니죠. 이미 최근에도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력의 효율을 높인다. 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리기판이 뭐가 나온다? 지금 이미 게임 체인저로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내년엔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상용화 기대. 우리가 보통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5G라는 섹터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4G에서 5G 넘어갈 때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기대감으로써 5G 관련된 섹터의 수혜주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분 흔히 잘 아는 이런 보통의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올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거고 이런 결국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건데 유리기판이 당장 언제 이제 상용화 가능하다? 내년이면 상용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AI 반도체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누구가 엮여 있다? 결국에 엔비디아가 투자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엔비디아가 뭐예요? 자, 엔비디아가 보면은 이 유리기판에 뭐 한다? 현재 완벽하게 뭐 투자했다 그런 보도자료는 안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미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도 이거는 기정사실로 본다는 거예요. 왜? 현재 업계의 관심은 AI칩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열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기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집중한 이유는 블랙엘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형 AI칩 블랙엘 올해 내에 뭐 출시할 계획 이런 것들에서 고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리기판은 현재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유리기판을 뭐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아시겠죠? 삼성전기라든지 이 SK그룹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납품하기 위한 그런 모션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유리기판을 채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광통신에 대한 투자였잖아요. 광통신에 대한 투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가 광통시에도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광통시에도 결국에는 유리기판이 필요해요. 혁신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광통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뭐 하느냐?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부분이 전기와 광신호를 혼합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신호의 안정성과 광소자의 정밀한 이 정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빛과 전기의 하이브리드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의 이 기술 속에서 이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유리기판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빨라도 받는 쪽에서 이 전기 신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깨진다라고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이 광통신이 앞으로 다가옴에 있어서 뭐도 따라와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유리기판이 사실 필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껏 비싼 돈 주고 기껏 시간 들여서 광통신 이런 것들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을 다 해놓고 이제 적용시켰더니 유리기판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면요 100%의 효율이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광통신이 아닌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한 이제 전기 신호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통신이 뜨면 뜰수록 유리기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엔비디아뿐만 아니에요. 시장이 유리기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요. 미국 시장을.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슈가 됐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용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죠. 인텔도 굉장히 멋있죠. 인텔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닷컴 버블 때 급등하고 크게 무너졌다가 이제 2019년, 20년, 21년도 이때 피크를 찍어 이때 AI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데이터 센터, 이 당시에 급격하게 성장했던 건 사실 AI 데이터 센터보다는 데이터 센터도 맞지만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시장. 그래서 우리 뭐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 들어서 AI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로 넘어가야 돼요? 클라우드에서 바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장해서 CPU였던 게 시장이 AI와 함께 GPU로 넘어가죠. GPU. 그래서 그 GPU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합니까? 인텔이 밀려버리죠. 사실 뭐 이게 GPU의 영향도 있지만 AMD라든지 그런 쪽에 또 추격당하기도 했고 많은 악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악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뭐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AI가 너무 크게 성장하니까 CPU도 좀 반사익 받겠지 하고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까보니까 어때요? CPU가 반사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다시 무너졌는데 이 인텔이 지금 뭐 해버렸다? 역사적으로 고점을 뚫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가 이번에 투자한다 했습니까? 미국이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인텔 같은 기업이 이제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서 계속해서 급상승한다. 그럼 인텔과 함께 미국 증시가 또 영향받을 수 있고요. 결국 미국 증시에서 인텔이 주도를 한다는 건 뭐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인텔 반사익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과연 인텔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느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급등의 이유가 뭐예요? 최근 시장이 뭐로 바뀌고 있다? 학습형에서 AI 학습에서 지금 추론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제 학습 단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CPU의 능력보다는 GPU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게 필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성장이 시작하고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추론형 칩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AI에 대해 있어서 CPU가 보다 더 필수적이라는 거죠. 물론 GPU를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 대비 지금 다시 CPU가 부각을 받았을 때 우리가 AI 관련되는 반사익, 학습형 이 AI 시장에서는 GPU를 통한 엔비디아의 최대 실적과 함께 엔비디아의 시총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럼 반대로 이제 이 추론형 시장이 되었을 때는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게 누구다? 인텔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이 CPU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급격한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뭐한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앞으로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제 여기서 인텔이 신고가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다? 추론형 칩이 이제 시대를 장악한다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이 컴퓨팅 수요가 2년간 100만 배는 더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추론 칩이 이제 더 성장할 거를 엔비디아가 이해는 하고 있죠. 머리로 이미 이해해버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새로운 무기를 뭐로 나온다? 추론 전용 칩을 공개했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까 얘기했죠.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추론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론 시장에서 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추론용 AI 칩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다? 결국에는 유리기판이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현재 이 추론 칩이 3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신호 왜곡 및 지연 현상이 있고요. 기존의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누적되는 그럼 이를 통해서 발열 현상도 있고요. 그럼 전력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겠죠. 발열이 많다라는 거는. 그래서 대형화에 따른 또 구조적인 변형 이런 것들 뭐 깨진다든지 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누구다? 결국엔 유리기판이라는 거예요. 유리기판. 그래서 초고속 신호 안정성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유리기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론 칩의 요구 사항을 지금 일반 기판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결국엔 테마를 크게 만든다 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유리기판이 지금 필수적인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인텔이 신고가를 만들기 때문에 CPU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인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반사익 수혜주들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인텔 관련되는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다? 인텔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보면 알겠지만 최근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실물도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어요. 언제?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인텔은 이미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최근에 인도였나요? 인도의 어떤 공정 설비를 통해 가지고 올해인가 내년인가 또 양산 7만 대 정도 양산이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용화가 진짜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즉 유리기판은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가 엮으려고 하면 엮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게 뭐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리기판의 테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방금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플러스 누구? 인텔. 이 반사익을 가져갔을 시장에서
상승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엔비디아만 엮여도 지금 대한광통시 5,400% 갔죠. 근데 인텔이 정말 이제 본격적인 CPU 시장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인텔의 상승까지 더해졌을 때는 유리기판만큼 크게 가는 섹터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광통신 관련되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죠. 광통신. 엔비디아가 광통신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실리콘 포토닉스.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그 유리기판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최근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크게 갔던 거 아실 거예요.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뭐까지 또 연결시켜 버리느냐? 삼성전기가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부분, 패키지 기판이 커넥터를 탑재한 CPC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고패키지 카파라고 해서 뭐 이게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술이 뭐에 들어가느냐? 실리콘 포토닉스를 위한 기술이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게 유리기판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강점이 결국 뭐다? 강점이 유리기판을 활용했을 때 이걸 더 보다 급격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유리기판은 높은 신호 전달률과 반도체 업계의 꿈의 기판이다. 그래서 광에 대한 부분, 이런 이 빛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관련되는 반사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사실 삼성전기보다는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유리기판도 필수적이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에서 뭐가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결국 뭐예요? 유리기판의 장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 뉴스가 나온 게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AI 반도체 미래에 있어서 꿈의 기판이 결국엔 뭐가 되니까 결국엔 유리기판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나오는 게 결국 이 뭘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다? 한국 반도체는 이 빚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빚을. 이 빚의 주권을 선포했다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반도체. 엔비디아가 구리선을 퇴출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따른 광반도체를 잡아야 되는데 이 광반도체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리기판이다라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그래서 하는 유리심장. 유리기판을 통해서 지금 기판 위에 빚의 도로를 직접 새기는 설계 주권을 선포했다. 뭐? 유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선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또 뭐다? 새로운 30년이 열린다는 거죠. 그만큼 유리기판의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유리기판 관련되는 대장주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소개시켜드릴 거는 몇 개 없어요. 소개시켜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딱 3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유리기판 대장주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3파들 누구나 다 알죠? SKC. 두 번째, 삼성전기. 세 번째, LG 이노텍.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 3가지 종목을 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는 5월달 이후 하반기 이후에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돼요? 너무 간단하게 코스닥을 보라 했죠. 코스닥. 그럼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누가 봐도 코스피의 우량주 종목들이죠.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지금은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테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기도 유리기판에 대한 강점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아까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 얘기했다 했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기가 이미 몇 배, 이미 10만 원대 있던 게 80만 원대까지 이미 8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지금 유리기판만 가지고서 간 게 아니에요. 유리기판만 가지고서 간 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든지
이런 일반 AI 반도체에 적용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버용들, 서버용 MLCC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른 기본적인 기판을 통해서 지금 수요에 따른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학에서 이미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급 실적 1조를 클럽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 기대감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기학에서 1조 클럽에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지만 유리기판 등 신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내년부터 또 본격화될 거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유리기판의 상용화가 보통 올 연말에서 내년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뭐 해야 된다?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 돌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기가 앞으로도 2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 거의 1조 더 증가하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때문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과연 이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는 누군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하면은 아마 태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태성 같은 경우가 이미 유리기판으로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태성을 사겠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아요. 근데 태성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식은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는 거고요. 태성이 1,400원대 있던 게 지금 94,000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주식을 올라탔을 때는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태성은 제가 이미 2023년도에 3,000도 안 할 때 소개시켜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는 거지 지금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성과 함께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유리기판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옵틱스라고 이제 종목이 또 있죠. 필옵틱스.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크고 지금 역시나 주가는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매수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만약에 정말로 현재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요. 삼성전기, SKC, LG노텍이 아니라 코스닥에서 대장주는 필옵틱스와 누가 만들 확률이 크다? 태성이 만들 확률이 크다. 근데 이 두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이거 30% 수익 먹으러 들어갔다가 조정을 세게 주면요. 반토막 당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PIE라든지 이노메트리, HB 테크놀로지, 한빛레이저, YMT, 랩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고 유리기판 관련되는 섹터들 이렇게 확인하시고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이 기업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미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밴드방을 통해서 다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50% 이상 수익이 다 났습니다.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사전에 매수하고 싶었다 하면은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밴드방의 입장에 계시면 5월 달도 수익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밴드방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거 이미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는 아니죠. 지금 한 50%, 80% 수익이 구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는 매수 타점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봐야 되느냐? 아니 유리기판 관련된 안 오른 애들이 얘네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테마에서 또 파생이 되죠. 많은 분들이 테마를 오해하는 게 유리기판이요 유리기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실리콘 포토닉스 뭐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코로나를 예를 들면요. 테마는 결국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가 과거에 터졌어요. 근데 테마주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요. 이 당시에 주식하신 분들 알 겁니다. 마스크를 모두 다 착용하게 했어요. 마스크가 품절됐어요. 마스크 관련된 수주가 막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로 안 되니까 전염되면 안 된다.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 세정제도 품절됐어요. 손 세정제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급등해요. 근데 이걸로 확산이 안 막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재택근무해라. 그러니까 원격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사람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포장 용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택배를 많이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후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제 병원, 뭐 음악병실이라든지 병실 부족하다.
이런 거 나오면서 또 움직였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테마주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리기판 안에서도 뭐가 된다? 새로운 테마들이 파생이 되기 시작할 거란 거죠. 왜? 어떤 테마가 나오느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아까 유리기판이 올 연말, 내년 초 양산이 돼야 된다 했죠? 근데 유리기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양산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다? 미세 균열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리기판이. 이 균열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 안 되면 양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유리기판의 필수는 뭐다? 필수는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미세균열이 상용화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냥 걸림돌도 아니고 무슨 걸림돌? 최대. 이걸 해결하게 해주는 게 검사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뜰 거는 이 미세균열을 잡을 수 있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산의 성패. 이제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기 뭐 부서졌다든지 이런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정 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율을 급락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잡기 위한 기술들이 사실 광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엑스레이 뭐 이런 기술이 더 많긴 해요. 근데 여기도 나오는 게 뭐다? 가장 힘든 게 만드는 것보다 뭘 해야 된다? 찾아내는 게 더 힘들고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뭐다?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해보면 5월 달에 봐야 될 건 뭐다? 5월 이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유리기판에 대한 테마가 더 급격하게 올라올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태성이라든지 필옵틱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까 밴드방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한필 레이저라든지 HP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주목받기 시작할 거다? 바로 미세 균열을 잡는 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차트를 또 보여줄 거지만 진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늘 그렇습니다.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바닥주를 찾으라는 거고 오늘 이 바닥주 3가지 정도를 들고 왔어요. 사실은 정말로 뭐 시간 관계상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지만 제가 또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렇게 방송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가 정말 수익이 얼마나 간절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세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검사를 완벽하게 잡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HBM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로서 굉장히 이슈를 받던 기업 중 하나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 시장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게 세크인데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뭐 한다? 이 전자빔 원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유리기판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함까지 잡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죠. 그래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게 누구다? 세크라는 기업이에요. 세크라는 기업이고요. 현재 세크라는 기업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바닥이라 할 수는 없어요. 바닥은 이런 구간대가 바닥이죠. 하지만 기대가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이거 상승 추세라 표현을 해요.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저항대죠. 지금 크게 저항을 받던 자리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버렸을 때 삼각수렴이 크게 나오기 시작해요. 삼각수렴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간다라고 하면은 올 하반기쯤부터 정확하게 이제 이게 4월 달이 마무리 되겠죠? 그럼 이 정도가 한 5월 되겠죠? 이 정도 한 6월쯤 되겠죠? 하반기쯤부터 해가지고 이 삼각수렴 때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은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현재 저는 좀 더 빠졌을 때
좀 더 빠져서 현재 이런 구간대에서 여기서 모아갔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은 첫 번째로는 세크라는 기업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로서는 또 엔젯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엔젯. 그래서 유리기판 수율을 잡는 EHD 기술 주목해라라고 하는데 이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 그래서 검사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그래서 노즐 외부에서 미세하게 당겨 분사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미세 균열 결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젯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얘는 아까 세크보다 더 나아요. 왜 더 낫냐? 자, 엔젯을 봤을 때 대하락 추세가 끝나요. 대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과거 바닥과 지켜주는 구간대를 봤을 때 삼각수렴 돌파하죠. 삼각수렴 돌파하자마자 급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원바닥엔 다시 투바닥을 잡고 돌렸을 때 쌍바닥 이후에 또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다? 누구다? 지금 이제 엔젯이라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또 누가 있다? 아이비전 웍스라는 거예요. 유리기판의 뭐다? 파손 방지 필수 검사 시스템 주목. 내년 추가 솔루션도 납품하겠다. 이 유리기판 관련된 검사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검사 장비 양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세크랑 비슷해요. 근데 사실 검사 장비가 결국엔 반도체 검사 장비들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했고요. 이런 애들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검사 시스템이고요. 지금 이제 이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지금 저항 맞다가 삼각수렴대.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 나왔을 때 한 5월쯤부터 해서 급반등하면 굉장히 이쁜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이비전 웍스라는 기업이에요. 아이비전 웍스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기업이 있느냐? 자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비스. 자비스는 이미 영업이익이 57% 증가했습니다. 뭐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로. 그리고 자비스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최고의 기술이라는 표현도 붙여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자비스예요. 그래서 자비스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고요. 자, 자비스의 차트를 봤을 때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과거에 이제 꼭 매수해야 되는 자리죠. 매수하고 급반등, 매수하고 급반등. 지금 자리도 매수하고 뭐 할 수 있다.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하면은 세크, 엔젯, 그 다음에 아이비전 웍스, 그 다음에 뭐다? 자비스까지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비스만 봐도 과거의 고점까지 갔을 때 지금 에서 6배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원 넣어도 6천만 원, 뭐 1억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다? 가격 전략이죠. 가격 전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까지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사실은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종목 설명해드려서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제가 이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남겨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밴드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있어요. 밴드방.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매매를 했지만 제가 이제 단타에 대한 여러분들 종목을 소개를 추천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60개를 매매해가지고 지금 1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시장이 힘들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5월 시장 기점으로서 2026년 코스닥 3,000닥은 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이 5,400%,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고요. 코스피는 2배, 3배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코스닥은 20배, 30배도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QR코드 잘 참고하셔서 M밴드방으로 입장하셔서 당장 5월부터 여러분들의 힘든
시장 제가 옆에서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고요. 이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모두들 감사합니다.